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 재무부에 대북 추가 제재를 철회하라고 전격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인력 철수로 강수를 둔 북한도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북미 협상이 새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을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양노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좀 헷갈린 대북 제재 철회 문제가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여쭤보겠습니다. 예. 처음에 미 재무부가 중국 해운회사 2곳, 불법 그 물품을 반입한 해운회사 2곳을 대북 제재했고 추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가 대북 제재 철회하겠다 그러니까 이 2곳에 대한 철회겠구나 싶었는데 아니다, 미래에 대한 철회다. 뭐가 맞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은 그 미국의 언론 보도 종합해 보면은 이미 결정된 대북 제재 철회냐 아니면은 예정된 추가 대북 제재 철회냐 예. 이 관점에 봤을 때 후자가 아니겠냐. 다시 말해서 예정된 추가 대북 제재 철회 여기 관심 높다고 보여지고 예. 만약에 이미 결정된 이 제재를 철회했다면은 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아마 추가 대북 제재 이것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추가 대북 제재가 굉장히 대규모라고 하던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내가 철회해 주겠다 그런 의미인가 봐요.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 하도 이 반직적이고 좀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미국은 네. 북한에 대한 직접 이런 교육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가장 효과가 있다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이겠죠. 네. 그런데 또 우리 이것도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28일이죠. 예. 하노이 네.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두 가지를 예. 국제사회에 약속 아닌 약속을 했잖아요. 예. 다시 말해서 하노이 정상회담 합의문은 불발되었지만 예. 더 이상 이 추가 제재는 없다. 또 그리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재개 없다. 이렇게 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하노이 이 회담 이후에 한 달도 채 전에 미 재무부에서 제재 이렇게 지금 이제 나온 거 아닙니까? 이에 그러네요.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또 곰곰이 생각했죠. 그런 찰나에 북한에서 무슨 이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이라든지 예. 또 이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 이 철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극을 받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추정해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혼선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직접 나선 것이 결국에는 특유의 톱다운 방식을 계속 유지하겠다 그런 의도가 아니느냐라는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상황 관리 있겠죠. 예. 또 그리고 미국이 먼저 대화의 판은 깨지 않겠다. 이런 의도가 있겠죠. 특히 이제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한 대로 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사랑, 좋아한다. 그러게요. 이것은 예. 뭡니까? 이 백악관이 또 덧붙여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다시 또 그렇게 말을 했죠. 그렇죠.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북미 관계, 북미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 예. 또 그리고 탑다운 방식 이것은 아직 유효하다. 이러한 하나의 대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네. 북한 입장에서도 헷갈릴 것 같습니다. 대북 제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김정은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네. 이제 북한이 일단 미국이 그 중국 해운회사 2곳을 추가 제재한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개성공단이 아니고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듣고 대북 제재 추가를 듣고 북한의 조치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시간상 예. 또 내용상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다시 말해서 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 그 발표하고 나서 만 하루가 가기도 전에 예. 개성공단 아닌 개성 남부연락사무소 예. 이 북측 인원을 철수시킨 거 아닙니까? 왜 대북 제재를 했는데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합니까? 그것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지난해 한반도의 이런 대결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했잖아요. 네. 그 선상에서 보면은 남북 대화 그 다음에 북미 대화의 순을 갔지요. 예. 그러면 이번에도 그와 연장선에서 혹시 대화를 중단한다면은
남북 대화가 먼저 중단되고 다음에 북미 대화도 중단할 수 있다는 일종의 예고 메시지겠죠.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개성 이 남북 연락 사무소 북측 인을 철수 이것은 역시 이 대북 제재 이거 연관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네.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순차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을 향하는 그런 메시지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도 던지는 메시지가 클 것 같은데 이 개성 연락사무소가 4.27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개소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지금 북한 매체들이 우리를 향해서 맹비난하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에 우리가 지나치게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좀 직접 나서달라 이런 압박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예. 아마 이 개성열 사무소 철수에 대해서 북한의 메시지 의도는 이 우리 측 더 이상 중재자 역할 기대하지 않는다. 이러한 메시지도 있을 수 있겠죠. 예. 또 그리고 다음은 북한 또 이 새로운 길 모색 운운하면서 예. 그 길의 출발점은 신년사에서 밝혔던 그 새로운 그렇죠. 길이요. 예. 그 길의 출발점은 대화 중단이다. 막 근상에서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우리 측에 대해서는 더 이상 중재자의 역할 기대하지 않는다와 함께 예. 다음 수순은 북미 대화 중단 이런 애고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예. 네. 근데 북한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두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와 북미의 선순환 위해서 또 특히 북미 대화의 일종의 길라잡이 역할을 위해서 남북 대화를 굉장히 의지를 갖고 했잖아요. 예. 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은 이제 이 세 차례든가요? 이 남북 정상회담 이렇게 하면서도 굉장히 신뢰가 두터워졌잖아요. 예. 네. 또 그리고 정상국가를 지향하는 지도자상으로서 그렇다면 합의사항은 지켜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일방적으로 연락사무소 북측인을 철수했다. 이것은 과거의 행태잖아요. 네. 예. 적어도 이런 부분이 만약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좀 기분 나쁜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북한이 이런 연락사무소 철수 이것은 과거 행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예. 그렇지만도 또 우리는 뭡니까?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또 나름대로 이 남북 대화, 북미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한반도의 평화 번영이 필요한 그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 좀 달래는 예. 그런 측면의 일종의 역할도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남북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논의해야 되는데 북한이 이렇게 서운한 반응을 보이는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3번을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중에 2번째가 굉장히 깜짝 방문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보면은 북미 관계가 예. 거의 그 이 6.12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 미국이 소위 말해서 정상회담 이것을 다 연계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깜빡 놀라가지고 그래서 우리 대통령을 소위 말해서 만나자고 이렇게 예.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찌 보면은 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 한번 빚을 진 거 아니겠어요? 이번도 그래서 그런 그 형식의 깜짝 만남이 있을지 네. 아니면 남북 간에는 그럼 어떻게 북한을 이렇게 설득을 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이 개성 연락사무소의 이 북측 인을 철수했다는 것은 예. 실무자 수준의 대면 접촉은 하지 않겠다. 네. 뭐 이렇게도 해석 가능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실무 수준이 아니고 적어도 정상 간에 직접 만나기나 아니면은 정상 간에 다시 말해서 특사를 매개로 한 정상 간의 간접적인 소통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또 그리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만 특사를 파견한다면 일부 보수적인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저자세 예. 또 이렇게도 자존심 상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을 모두 감안해 가지고 적어도 최고 지도자의 친서를 휴대한 남북한 특사 상호 교환 방문도 좋지 않을까? 예.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 그것이 끝나면 곧장 남북 정상 간의 원포인트 정상이다. 다시 말해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는 대로 지난 5월이든가요. 예. 판문점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잖아요. 네. 그것도 어찌 보면 원포인트잖아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그런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 해법이요. 예. 또 그리고 가장 유용한 해법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의 전망처럼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이 펼쳐질지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은 또 북한대로 러시아와의 또 접점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거든요. 4월 중순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뭐 방문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이런 북한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알려진 대로 그 러시아 이 푸틴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을 수차례 예. 초청을 했죠.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최근에 이 김창선 북측 그 네. 국무위원 부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했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러시아의 상원 외교단들이 북한을 방문했죠. 예. 막 그런 것을 볼 때는 분위기는 좋다. 막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도 적어도 북루 정상회담의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면은 예. 주변 국가와의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개정연락사무소, 북적인 철수 이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 또 지금 이제 북미 관계도 이 녹록지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하면은 좀 이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좋을 때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서 효과 있지 않겠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예.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다소 좀 늦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요거 예.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최선희 부상이 기자회견을 했을 때 조만간 빠른 시일에 김정은 위원장의 성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시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이 직접 성명을 발표할 것이며 거기에는 또 어떤 내용,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최선희 이 부상의 기자회견은 한 3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미국이 요구하는 네. 전면적인 비핵화 여기 대해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두 번째로는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 중단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예. 또 그리고 세 번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아니고 북한 최고 지도부가 예. 조만간에 곧 결심이 있을 거 이렇게 됐죠. 지도부라고 했군요. 그렇죠. 예. 뭐 북한의 최고 지도부 하면은 네. 아마 이 당 위의 국가 체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당 중앙위원회 전원위의 결정이 아니겠냐 예. 이렇게 보여주고 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당정군의 명실상부한 최고 영도자이기 때문에 네. 예.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성명도 배제할 수 없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혹시나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성명을 한다 하면은 여러 가지 지금 고려해야 되겠죠. 예. 지금 이제 남북관계 상황이라든지 북미 관계 상황을 다 고려해가지고 혹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4월 11일 날이 네. 북한 제14기 1차 최고인민회의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보통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면 한 2, 3일 전에 네.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또는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합니다. 예. 네. 아마 그렇다면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이 적어도 성명을 낸다 하면은 4월 한 7, 8일경 네.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예. 결정된 것을 어찌 보면은 국무위원장의 성명으로 밝힐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남북이 모두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또 정상, 삼국 정상 신뢰는 아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성명은 나올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최고인민회의 말씀을 해주셔서 내부 상황 끝으로 잠깐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뭐 김정은 2기 체제가 가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새로운 실세들이 또 등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좀 내부 상황 간단하게 정리로 해주시죠. 최고인민회의 개최에 있어서 인사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네.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누가 들어가고 누가 빠질 것인가.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더 나아가서 내각 총리가 바뀔 것인가 안 바뀔 것인가 예.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김정은 위원장의 체제는 사실 안정화돼 있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측근들을 모두 당정군의 요직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중요한 대목은 북한에서는 예. 그 노장청 인사의 조화 이것이 특징입니다. 예. 막 그런 측면 봤을 때 이번에 뭐 세대 교체는 좀 있을지언정 뭐 이 최고인민회 상임위원
위원장이라든지 내각 총리라든지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이런 부분에 인사 개편은 좀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예. 그런 전망하고 조금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얼마 전에 태영호 공사가 예, 예. 북한에서 무슨 이 주석제 부활 운운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물론 뭐 그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러나 그 가능성이 높고 낮냐 이래 봤을 때 저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에서 98년도에 사회주의 헌법에 있어서 네. 김일성 주석을 영원한 주석이다 이렇게 헌법에 맹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김일성 주석 외에 다른 사람은 주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2016년도에 또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국무위원장을 북한의 최고 영도자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헌법 개정한 지 지금 이제 3년도 채 얼마 안 안 된 거 됐습니다.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지금 방금 이야기한 대로 김정은 체제가 사실 안정화됐고 네. 김정일 위원장, 국무위원장의 권위는 튼튼하단 말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냉전 시대의 유물인 북한에서 주석제 부활 예. 가능성은 좀 낮은 것이 아니겠느냐 예.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반적인 북한 분위기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